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주부터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7명의 후보자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철 통일장관 후보자. 좌파 세력이 김 장관 후보를 옹호하는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는 민변, 이런 단체들을 포함을 해서 주로 이제 좌파 통일 문제 관련 단체들 42개 단체가 지지하고 나선 것. 두 번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자들의 모임이 역시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좌파 학자 159명,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159명이 지지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양태로 볼 때 김현철 후보자의 임명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또 하나의 이념 대립, 뜨거운 이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좌파 세력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나름대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자유입니다. 또 이런 문제를 통해서 김현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 국가와 역사와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보다 많은 국민이 인식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식의 이념 논쟁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좌파 학자들, 제가 주목하는 159명 학자들이 낸 지지 성명의 지적 수준입니다. 저는 그래도 민변이나 이런 사회단체 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체들, 이런 단체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학자다운 어떤 지적인 날카로움과 풍부함, 그리고 나름대로의 완성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 어떤 이 한국 남북 관계에 관한 어떤 고뇌, 진지함, 그리고 우파 세력의 비판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중, 거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반박,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이며 어찌 보자면 대학 운동권 학생들 수준 정도의 어떤 종합적인 고려나 판단이나 또 이 현재 미북 대화나 이런 국제 정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고 너무나 그 지적 수준이 낮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거의 다 핵심적인 내용을 이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제가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해보십시오. 저것이 정말이지 이 나라의 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인가? 제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4개 항목인데 첫 번째 1번과 2번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3번, 4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번, 역사 인식의 오류. 이것은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서두를 꺼냈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오늘 한민족은 일제강점기의 소름을 딛고 외세에 의한 분단에서 비롯된 갈등을 극복하고자 산업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피와 땀을 흘리며 노력해온 우리 민족에게 펼쳐진 새로운 100년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대전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이것도 잘못된 진단입니다. 일단은 해방은 외세의 덕분에 해방이 된 것이고, 분단은 유엔이 규정한 남북한의 그 인구 비례에 따른 동시 선거를 북한의 김일성 집단과 소련이
거부를 해서 이 나라가 분단된 겁니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 아니라 김일성 소련 연합 공산주의 세력 때문에 분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 평화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한 얘기입니다. 오늘 한민족의 얘기가 아니라, 한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한과 북한을 다 같이 합쳐놓은 것입니다. 북한은 산업화와 민주화 평화로 전진한 적이 없습니다. 그 밑에 우리 민족에게라고 말한 표현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도 남한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 2번 제가 이미 객사한 신한반도 체제 타령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과 냉전을 종식하는 평화와 번영의 신한반도 체제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구체화할 통일부 장관으로 김현철 통일연구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교착 국면을 해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에서 결렬되기 3일 전에 하노이 회담의 이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신한반도 체제라는 것을 내놨는데 이것은 이념과 대립, 전쟁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가자는 동화 같은 얘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영상 칼럼에서 지적했듯이 신한반도 체제는 3일 만에 하노이에서 객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은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 체제를 확인 사살했습니다. 자, 이 교수들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등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지금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권의 방침이 미국의 전문가들 또는 관리들로 하여금 완전히 문 정권에 대해서 질리게 만드는 그런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한미 관계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장관 검증에 대한 무지. 통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의 적합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물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관 내정자는 북미 간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나아가 새로운 남북관계를 설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것은 왜 국회가 이 장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헌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입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를 국회에 보내는 것은 단순히 통일부나 또는 외교부나 또는 산업통상부나 그런 담당 부처를 지휘하는 장관이라는 측면 외에 이 나라의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는 국무위원, 이 나라의 장관,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장관의 모습, 실질적으로 이 나라의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는 국무위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1번과 2번에서 지적을 한 그런 이념적인 문제에서도 김현철 후보자는 부적격이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이 장관 후보로 임명되기 전에 오랜 세월의 SNS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였던 많은 경박한 언행들, 정치인들에 대한 시정 잡배에 가까운 이런 어떤 낮은 수준의 표현들, 경박한 표현들, 또 그런 것들을 장관 후보 청문회를 앞두고 사죄를 하는, 자신의 인생을 성형하는 이런 어떤 진지함의 결여, 이런 것들에 관한 인식을 이 159명의 좌파 학자들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자, 4번 북핵 문제 본질의 실종이라고 제가 비판을 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관 후보자에게 대북 관계의 교착 및 긴장 국면을 해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영변 핵시설 연구 폐기와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종전선언 및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산적한 현안을 관리할 역할을 요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 4번은 현재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회담이 왜 깨졌는가? 자, 그리고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가 접근하고 있는 자신들의 해결 방안이 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미국은 분명히 영변 핵시설의 연구 폐기 플러스 알파 제2, 제3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신고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 그리고 핵탄두와 이런 것에 관한 철저한 신고와 검증, 이런 것을 주문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에서 결국은 미국의 결렬이라고 하는 폭탄을 맞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통일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미국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김정은이를 설득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변 가지고는 안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핵탄두에 관한 신고와 제2, 제3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신고하고 검증받아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해야 뭐 일이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하노이 회담에서 완전히 폐기되어 버린, 고사되어 버린 이런 흘러간 김정은 문재인이의 이런 노래를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한국의 이 좌파 학자들, 이들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지냈고 NSC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159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이 성명서를 주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김현철 후보자가 그의 이 성균관대학교 이 정치외교학 박사과정, 둘이 다 똑같이 박사학위를 받았던 그 박사과정의 후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를 통일연구원장이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밀어주는 역할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를 포함해서 좌파 학자 159명, 현재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고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남북관계에 관해서 국민들의 시선에 전면에 드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